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헝가리와 유럽의 되게 신기한 유럽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헝가리가 내륙 국가인 건 다들 아시죠? 헝가리는 지금 7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되게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헝가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바로 지역에 따라 월급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헝가리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월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구역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쪽과 가까이 있는 이제 서쪽, 그쪽을 이제 부다페스트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구역을 A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가 있는 그 중부 지역을 이제 B구역,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부를 지나서 이제 동쪽, 그러니까 데브레첸이나 뭐 니레지하저 이런 도시들이 있는 그쪽을 동부라고 이제 C 구역으로 볼게요. 헝가리에는 크게 두나강, 그러니까 다뉴브강, 도나우강이라고도 하는 이제 헝가리식으로는 두나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크게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띠서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 두 개를 기준으로 A, B, C 구역을 나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구역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과 가까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꼬마롬이라고 해볼게요. 헝가리에 이제 국경에 있는 꼬마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브라티슬라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까지는 차로 정말 금방 갑니다. 그리고 쇼프론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거든요. 거기서 비엔나까지도 1시간이면은 충분히 가는 그런 되게 짧은 거리예요. 그리고 EU 내에서는 이 국가 간의 이동이나 출입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국경 검사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따로 취업 비자를 다른 나라에 받지 않아도 EU 내에서는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경 근처에 사는 나라, 그런 도시의 사람들은 옆 동네로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슬로바키아는 유로를 쓰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많이 넘어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는 곳은 뭐 헝가리지만 일을 하는 곳은 오스트리아나 슬로바키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로의 유입을 막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한 50만 포린트 정도 조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월급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B구역인 이제 수도가 있는 부다페스트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월급이 90만 포린트 됩니다. 사실 부다페스트에서도 비엔나나 브라티슬라바까지 한 2시간, 3시간이면은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리고 수도인 부다페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더 월급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구역인데요. C구역은 월급이 가장 낮습니다. C구역의 월급은 22만 포린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들이 헝가리보다 월급이 더 낮고 최저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월급을 굳이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단 헝가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헝가리에서 그냥 그 월급만이라도 받는 게 오히려 이제 피고용장도 이득이라서 그렇게 월급을 낮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단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특히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헝가리인들보다는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많다고 해요. 당연히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월급이 정말 적습니다. 솔직히 부다페스트 이제 B구역에서 주는 90만 포린트를 받는다고 해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헝가리는 세금을 33%나 떼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만 25세까지는 세금을 27%만 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그것도 오르반 빅토르가 없앤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을 해드린 이 금액들은 사실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후로 하면은 90만 포린트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실수령액은 한 60만 포린트, 50만, 60만 포린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월급으로만 받아서는 생계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헝가리인들은 진짜 투잡 많이 하고 기본 투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만 다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직장 동료들도 평일 낮 시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나 또는 주말에 식당이나 뭐 바 이런 데서 서빙 알바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근데 또 한국어, 헝가리어 이런 식으로 통역이나 번역을 또 따로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과외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투잡, 그러니까 겸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막 뭔가 법으로 돼 있는 그런 건 없다 보니까 투잡을 많이 하고요. 사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월급으로 생활하라고 하면서 투잡을 막아버리면은 진짜 큰 원성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뭐 젊은 청년들도 그러긴 하지만 헝가리 자체에 좀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그런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초에 항상 월급을 인상을 해주거든요. 특히 신규로 들어오는 신입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반영된 그런 높은 임금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하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다니면서 월급 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사실상 좀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헝가리의 월급, 최저임금과 월급,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흥미로워서 진짜 적어두고 이거 꼭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올렸네요. 그래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역마다 급여가 다른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다른 유럽 나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헝가리의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